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 개의 기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 기업이 어느 기업인지 공개하기 이전에 요즘 전 세계 산업의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여기 보이시는 이 사물 인터넷, 그리고 핸드폰 사업, 여기에다가 전기차와 무인 자동차를 포함하는 스마트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은 기업들이 열심히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 기업들은 스마트폰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많은 통신 기업들과 IT 기업들은 이 사물 인터넷의 기술 개발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기업들은 스마트카를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모든 기업들이 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사업 영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바로 어딜까요? 공룡과 같은 기업이라고 불리는 구글이 바로 이 기업입니다. 구글을 아직도 검색 엔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구글이 현재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쪽은 검색 엔진이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현재 구글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볼 때 구글은 검색 엔진 기업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땅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글은 우리와 가까운 스마트폰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넥서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죠. 그리고 이 스마트폰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체계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 그냥 작동만 하면 재미가 없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동영상도 감상하고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게임도 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유튜브와 구글 플레이도 바로 구글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이 스마트폰 하나만 사용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PC, 컴퓨터를 사용하고요. 노트북, 태블릿 PC까지 여러 개의 기기들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구글은 스마트폰에서 저장한 사진 혹은 저장한 문서를 다른 기기에서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부르는데, 바로 구글 드라이브와 구글 포토, 이런 서비스를 구글은 이미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구글이 하고 있는 사업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구글은 땅에서 이미 지상에서는 무인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죠. 무인 자동차에는 핸들이 없습니다. 페달도 없고요. 그에 따라서 당연히 운전자도 없겠죠. 그리고 이 무인 자동차가, 운전자도 없는 이 자동차가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정확한 지도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글 맵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의 상상력을 보태볼까요? 앞으로의 구글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구글은 2013년에 공유 택시 서비스의 개념으로 탄생한 우버라는 벤처 기업에 거액의 투자를 했습니다. 과연 구글이 왜 이 기업에 투자를 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상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구글은 무인 자동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인 자동차가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정확한 지도도 보유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택시 서비스를 적용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무인 택시의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승차 거부도 없고요. 빙빙 돌아가면서 바가지 요금을 쓸 걱정도 없는 무인 승차, 무인 택시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상상을 더 해보도록 하죠. 구글은 기본적으로 검색 엔진으로 성장한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검색했던 모든 단어 하나를 다 분석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미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구글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글은 이미 맞춤형 광고를 여러분들께 제공함으로써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주 갔던 이 장소를 검색을 해서 구글이 자주 가는 술집을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점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구글은 여러분들이 자주 회식을 하는 날짜까지 기억을 하고 있다가, 여러분이 어느 날 회식이 끝나고 음식점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 구글의 무인 택시는 여러분의 눈앞에 서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사업을 땅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조금 접어두고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현재 구글은 프로젝트 룬이라는 대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룬의 목적은 이겁니다. 전 세계 사막이나 정글과 같은 오지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것인데요.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이 프로젝트 룬이라고 하는 것은 이 풍선을 하늘에 띄웁니다. 풍선 밑에다가는 무선 통신 장비를 설치하게 되는 것이죠. 무선 통신 장비가 설치된 풍선을 하늘에 수천만 개를 띄워서 전 세계 곳곳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막과 혹은 정글과 같은 오지에서도 이 풍선이 그 상공에 떠 있기만 한다면 누구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오지와 같은 곳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오산입니다. 구글이 갖고 있는 목적은 이런 것이죠. 전 세계를 하나의 인터넷망으로 연결하자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조금 한 발 더 나아가 보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구글이 이 프로젝트가 성공이 된다면 물론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구글은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동태 그리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구글은 이미 스마트폰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색을 했던 모든 것들을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구글은 전 세계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는 지도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이 검색했던 자료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의 선호도까지 갖고 있죠. 거기에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 이야기했던 전 세계를 하나의 인터넷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구글로부터 숨고 싶어도 숨을 수 없고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과연 구글이 이런 방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지구 정복을 위해서는 아닐까요? 만약에 구글이 이런 방대한 사업에 성공하게 된다면 구글은 전 세계를 통제하는 빅브라더가 되진 않을지 그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다음 시간에 들려드리겠습니다.